범인의 습관. 야, 자, 이 기자 이것도 좀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 4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4일 한 저녁. 20대 남성이 다른 20대 여성을 만났는데 이 두 음. 사람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렇게 알게 돼서 안양시 한 건물에서 만났는데 이 남성은 이 여성을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행까지 하고 나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사흘 만인 지난 7일 체포된 사건입니다. 자, 공 기자, 그래서 사흘 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체포를 했는데도 경찰이 뭔가 이자가 범인이다 딱 특정하기가 좀 애매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범행 현장이나 남성의 주거지 주변에서 CCTV에 남성의 모습이 담겼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가 난감했고요. 또 이 남성이 피해 여성과 익명의 앱으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앱 같은 경우도 그 대화를 그냥 끊으면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계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뭐 마스크야 뭐 요즘 뭐 다들 쓰니까 그렇다 쳐도 이 방금 그 채팅 앱, 그러니까 대화가 끝나면 대화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걸 썼다. 저 약간 좀 이런 채팅 앱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네, 뭐 아마도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본인의 흔적을 지우기가 굉장히 쉬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계정을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의 기록을 추적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져서 수사의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독특한 습관, 그게 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요? 사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이완되는 경우에 취하는 행동은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고 또는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할 때의 습관, 또는 음주할 때의 습관, 뭐 성관계 전후의 습관, 또는 수면할 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사실 본인도 모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흡연 습관이 단서가 됐습니다. 어제 CCTV 영상을 봤더니 차림새도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는 모습이 유사했던 거예요. 특징이 있었는데요. 꼭 거의 90도로 인사하듯이 허리를 숙이고 침을 뱉는 습관. 네,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 범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주변에 있던 CCTV 영상 40개를 분석을 해서 결국 주거지를 추정해냈고요. 3일 동안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침 많이 뱉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근데 그걸 또 그냥 뱉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딱 90도로 꺾어서 침을 뱉는다. 하하,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자, 완전 범죄를 노렸을 이 범인, 자신의 습관에 저렇게 말씀드린 대로 꼬리를 밟히고 말았는데 최근 이렇게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있답니다. CCTV 영상 분석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행동 분석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정신 상태를 유추해 보거나 또는 어떤 정신 활동이 행동의 패턴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행동 분석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그 특정한 행동이 패턴 형태로 반복 유지되는가가 이제 분석의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용의자만의 그 독특한 흡연 습관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정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그 범죄 행위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국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건에 따라서는 행동 분석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범죄 행위 자체를 분석하는 데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진짜 범죄 심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네. 자, 방금 이 범인의 경우처럼 어떤 특정한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어떤 버릇, 습관 이런 게 진짜 딱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죠. 네, 뭐 CCTV에서 이제 걸음걸이 분석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걸음걸이도.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는 꼭 지문이나 DNA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관된 어떤 행동 특성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CCTV에 있는 영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경찰에서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외 수사기관에서는 A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패턴 분석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일치율이 퍼센티지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이 뭐 맞을 확률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자, 그런데 공 기자, 이 정도면 거의 뭐 시체말로 빼박일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난 아니다 뭐 이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에 잡혔을 때는 초반에 범행을 완전히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 퇴근을 하고 편의점에 잠깐 들른 것 외에는 나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요. 당시 이제 거주지 인근의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남성은 애초에 그냥 출근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편의점에서 뭐 거래를 한 내역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을 계속 이제 경찰이 추궁을 하자 남성이 이제 피해 여성을 만났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 그냥 유사성행위를 한 적은 맞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었다라고 성폭행 혐의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이구, 참.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입증하려면 좀 어떤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우선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이미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이고요. 그래다가 이제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이제 변명했는데 부인했는데 그러한 그 알리바이까지 다 거짓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피해자의 신체에 남겨진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체 감정을 통해서 또한 의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겠고요. 게다가 현재 국가수에서 그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성범죄, 특히 성폭행, 강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DNA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그걸 뒤집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